오프 시즌 주요 행보를 보면은 전혀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콜로라도가 쿠어스 필드에서 이제는 안방 호랑이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인데 브라이언트인지 크리스 데이비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도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망의 팀 프리뷰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기다렸던 컨텐츠인데 저희가 약속드렸듯이 팀 프리뷰를 이제 출발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프리뷰랑 결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잘하면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콜로라도 로키스예요. 어려운 팀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간다는 거죠. 콜로라도를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는 오프 시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프리뷰의 구성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난해 성적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이제 오프 시즌 때 행보들을 또 정리를 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저희가 각각 설정을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선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순위를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최고 최악 시나리오, 저희만의 어떤 최고 최악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프리뷰를 이제 막을 내릴 건데요. 2023 시즌 소개해 드리시죠. 콜로라도의 2023 시즌은 역대 로키 산맥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단첫 100패 시즌. 네, 공격력도 콜로라도 쿠어스필드를 씀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성적에서 20위권 밖에 위치를 했고 투수진 성적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리그 다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한 콜로라도 로키스였어요. 2년 연속 지구 꼴찌 했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콜로라도가 지구 4위였는데 그 당시에 지구 최하위가 애리조나였습니다. 근데 애리조나가 작년에 월드시리즈 준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느끼는 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프 시즌 주요 행보를 보면은 전혀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22 시즌을 앞두고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7년 1억 8,200만 달러로 영입한 이후에 거의 지갑을 열고 있지 않고 있는 콜로라도예요. 지난 시즌 계약만 봐도 호세 우레냐, 피어스 존슨 이 정도 영입한 게 끝이었고 올 시즌도 지금 지갑을 꾹 닫고 있는 게 다코타 허드슨과 제이콥 스탈링스 계약이 메이저리그 계약의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 중에 찰리 블랙몬하고 1년 1,300만 달러 재계약을 했는데 블랙몬을 넘어서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로 또 칸터리를 데려왔지만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하기는 쉽지 않고 웨이버 클레임으로 제일런 빅스를 또 영입을 했는데 이것도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계약은 아니죠. 빌 슈미트 단장이 윈터 미팅 동안에 파워 히터를 좀 보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런 영입은 없고요. 스탈링스가 파워히터인가요? 뭐 체격 조건만 보면은 파워 그렇지, 히터죠. 그렇지. 네. 지금 덴버 포스트 보니까 콜로라도가 타선 보강해야 되고 선발진 보강해야 되고 벤치를 보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전혀 안 쓰고 있으니 보강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덴버 포스트는 굉장히 지금 현재 날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올 겨울에도 덴버 포스트는 거의 콜로라도를 맹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매체더라고요. 구단주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돈을 쓰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중개사인 AT&T 콜로라도가 셧다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 총액을 늘리기도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은 뭐 팬들의 분노를 충분히 살만하죠. 돈을 쓰기가 제한적인 상황이면 돈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일단 크리스 브라이언트 계약부터 콜로라도는 많이 꼬였어요. 제가 와일드 피치 때 비유했지만은 술집 1차 끝나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누군가가 매력을 시킨 거예요. 비싼 안주 시키니까는 콜로라도가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부터 콜로라도는 많이 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3개를 먼저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는 첫 번째는 1선발을 찾아랍니다. 에이스를 찾는 건 사치고 1선발을 찾아야 되고 찾으면 다행이에요. 2년 연속 10승 투수도 없고 규정인이 채운 선발도 없습니다. 페어 마르케스는 후반기는 되어야 복귀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프리핸드인데 프리핸드가 2018년에 사형상 4위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는 9위가 더 떨어지면서 자기 역할을 더 못했었고요. 다코타 허드슨은 좀 지켜보고 싶은 게 싱커볼 투수잖아요. 그렇죠. 허드슨은 통산 땅볼 비중이 55.1%입니다. 현역 중에 손에 꼽히는 땅볼 투수인데 현재 토바, 로저스, 맥맨 이 수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내야 수비가. 만약에 그래서 이 내야 수비와 함께 궁합이 잘 맞으면은 허드슨이 의외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칠 수가 있겠다. 이런 좀 행복 회로를 돌리고 싶네요.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최다패를 경신할까입니다.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100패를 당한 시즌이었는데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더 나아졌다라는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올 시즌에는 샌프란시스코도 보강을 하고 있고 맞아요. 애리조나도 네. 더 보강을 하고 있고 다저스는 심지어 오타니나 야마모토까지 데려오면서 거의 최강 전력을 갖춰놨단 말이에요. 지구 라이벌들이 점점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로라도는 전력이 약해졌고 지난 시즌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팀 상대 승률 보니까 14승 38패거든요. 근데 2할 때였어요. 샌디에고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샌디에고 콜로라도 중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버드 블랙 감독이 샌디에고 만나면 이게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서부지구 팀들도 그렇네. 상대하기 상당히 네. 어려워졌기 때문에 올해도 콜로라도는 최다패를 걱정해야 되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동네북 신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쿠어스필드 효과 누릴까예요. 그러니까 최근 콜로라도의 가장 큰 문제가 쿠어스필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쿠어스필드 OPS가 0.778인데 이게 창단 후 가장 나쁜 기록이었어요. 2022년 단축 시즌에 0.76이었지만은 이건 단축 시즌이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되고 2022년에도 0.803으로 전반적으로 최근에 기록이 다 좋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원정팀이 쿠어스필드를 썼을 때 OPS가 도합 0.87이었어요. 조정 득점 생산력을 따져봐도 콜로라도 타자들이 쿠어스필드에서 기록한 게 80인데 이게 리그 평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정팀들이 도합 기록했던 게 136이었어. 전혀 지금 콜로라도가 쿠어스필드에서 이제는 안방 호랑이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인데 과연 올해는 계속 개선이 될까? 이게 그리고 개선이 돼야 콜로라도는 그 다음 단계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지 강점을 잃어버린 채 약점을 보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콜로라도의 급선무는 쿠어스필드에 대한 대책부터 좀 마련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싶어서 쿠어스필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출전 경기수입니다. 이거 되게 뼈가 있는 멘트네. 네, 성적도 아니고.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2022년에 콜로라도 입단한 이후에 두 시즌 동안에 122경기 맞아요. 뛰었습니다. 150경기는 채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 브라이언트고 팀의 최고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기간도 많고 그리고 나왔을 때도 딱히 좋은 활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크리스 브라이언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올 시즌에는 150경기 이상을 좀 출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성적은 차치하더라도 건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크리스 브라이언트입니다. 브라이언트인지 크리스 데이비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 번째는 버드 블랙 감독 언제까지 볼까요? 2017년 이후 8년째 지휘를 하고 있는 감독이고 투수 출신 감독이라는 희소 가치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콜로라도 사정 봤을 때는 투수 출신 감독이라는 메리트가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콜로라도 경기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블랙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가 잘 뭔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이제 저희가 덴버 포스트 이야기했지만 덴버 포스트는 지역 매체 치고는 콜로라도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논조가 보면은 지금 팀이 이 지경인데 누가 책임질 거냐? 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이런 논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몬포트 가문은 어쨌든 간에 지금 바뀌기가 힘든 거고 빌 슈미트 단장도 올해가 3년 차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올해는 콜로라도가 앞서 이희영 위원의 말처럼 최다패를 경신한다? 이거는 블랙 감독 올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과연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움직일까?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 최근 몇 시즌 동안에 콜로라도가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상당히 소극적인 맞아요. 모습 보였잖아요. 뭐 트레버 스토리나 존 그레이도 그때 팔면서 유망주를 데려와야 한다 했는데 두 선수 모두 데리고 있다가 FA로 풀려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트레이드로 팔 수 있는 선수들은 좀 적극적으로 파는 모습이 나와야죠. 네. 콜로라도도 베이스볼 아메리카 팜랭킹 지난 시즌 미드 시즌에 보니까 20위권인데 미래도 딱히 보장할 수 없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시장에 덤벼드는 모습을 올해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트레이드 마감 시간 때 밤샘 라이브 할 건데 콜로라도가 과연 얼마나 언급될지가 궁금하네요. 주목해야 할 선수 저희가 이제 한 명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는 브라이언트입니다. 물론 뭐 토바도 올스타에 선정될 수 있는 유격수고 롤란 존스가 아무래도 지난해 콜로라도의 거의 유일한 기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선수는 브라이언트라고 보고 있는데 브라이언트를 데려온 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이지만은 어쨌든 브라이언트도 왔으면 본인 이름값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브라이언트인지 크리스 데이비스인지가
진짜 모를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성적 보면은 OPS도 0.740이에요. 쿠어스필드 홈으로 쓰는 브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이거 선 넘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목을 해야 될 키플레이어는 브라이언트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주목한 선수는 브랜던 로저스입니다. 브랜던 로저스가 2022 시즌에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골드글러브 받으면서 수비력이 많이 맞아요. 좋아지는 네. 모습이었는데 지난 시즌은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어깨 부상 당하면서 50경기도 뛰지를 못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놀란 존스도 성장을 했고 에제키엘 토바도 성장을 하면서 유망주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다 그 선수들에게 그쵸. 몰려갔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2015년 전체 3순위로 드래프트된 선수다 보니까 콜로라도가 아직까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인데 올해는 지명 순위만큼의 기대를 확신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최고의 시나리오는 크리스 브라이언트 150경기 이상 출전하면서 올스타 출장. 비슷합니다. 저는 브라이언트 어게인 2016 시즌 MVP 시즌 돌아갈지는 회의적인데 저나 이희영 위원이나 살아줘야 그래도 콜로라도의 시즌을 지켜볼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공통인 것 같아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에도 잠잠한 트레이드 데드라인입니다. 이번에도 최악이다, 진짜. 분명히 콜로라도가 지구 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냉정하게 말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유망주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도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도 안 움직이니까는 콜로라도가 지금 트레이드 마감 시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 정도로 콜로라도가 너무 안 움직이니까요. 많이 움직여야 되는 팀인데. 저는 최악 시나리오는 토드 헬튼 명예전당 입성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덤버포스트 형 봤지만은 다 헬튼 이야기예요. 지금 MLB.com에서 콜로라도 뉴스 카테고리 보시면은 다 헬튼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뭐 축구할 만한 이야기지만은 그 정도로 콜로라도는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없는 거고 시즌이 끝나고서도 헬튼의 명예전당 입성만이 콜로라도의 기쁜 일이었다. 이건 너무 최악이지. 전 그래서 토드 헬튼 명예전당 입성이 콜로라도에게 시즌 내내 최고의 시나리오였다. 이게 좀 가장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프리뷰 팀으로 콜로라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콜로라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